네,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 자, longing for solitude. long for 하면은 뭔가를 갈망하다죠. solitude는 은둔이죠. 혼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rmit. hermit는 이게 은둔자라는 명사네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은둔해 있고 싶어 하는 어떤 갈망이죠. longing. 그러니까 갈망. 여기서 이 longing이 지금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망은 have been chained, 묶여지게 됩니다. 어떠한 갈망,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묶여 있습니다. to 그들의 their grumpy한 fellows. grumpy는 어떤 성격이 고약한이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격 고약한 친구들과 묶여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고 은둔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성격의 어떠한 존재가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묶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것만 읽고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set 뭔가가 정해집니다. among others 그들 간의 어떤 given. 자, others given이니까 얘가 명사임을 알 수 있죠. 자, given이 동사가 아닌 이런 명사일 때는 이건 의미가 속성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속성이죠. 그들 사이의 속성이 뭔가 정해집니다. to indiscriminate. 자, discriminate는 이제 뭔가 구별이 되는 건데 in이 붙었으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voluble라는 거는 이건 이제 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수다스럽다. 그리고 amiability죠. amiability, AMI가 있으면 love죠. 그래서 이거는 상냥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읽는 거는 뭐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원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립자 이야기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소립자들 보면은 이 물리학자들이 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상한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립자가 한 6가지 발견된 게 있죠. up, down, 혹은 또 strange. 이 개별적으로 다 소립자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strange 또 뭐 charm 뭐 이쁘고 뭐 이상한 애. 그러니까 위로 up 위에 있는 애 혹은 down 아래에 있는 애, 이상한 애, 예쁜 애. 또 하나 뭐 있죠? bottom 바닥인 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립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짓는 그 물리학자들의 예전에 그런 약간 조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소립자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사람처럼 그 입자들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모스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소립자로 보세요. 자, 어떤 솔리티드 은둔하고 싶어하고 자, 혼자 있고 싶어하고 hermit 은둔하고 싶어하는 어떤 소립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소립자가 원자 하나를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원자는 보면 이렇게 수소 헬륨을 할까요? 여기에 이제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는 뭐 이제 여러 개 있어도 되죠. 실제 극성에는 어떤 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중성자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원자 핵이 되죠, 이게. 근데 원자 핵인데 보시면은 얘는 같은 성격이죠. 지금 극성이 전자기력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밀어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지금 복잡할까요? 그렇죠? 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자가 분포하죠. 구름 형태로 분포하죠. 근데 어떻죠? 전자가 이 안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그 양자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분포하기가 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원자 구름이 여기가 이제 진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전자는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복잡하면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질적으로 가만 놔두면은 얘네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been chained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chained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서로 이제 멀어지고 싶어 하니까 그들 간의 이제 관계를 grumpy한 fellow라고 서로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grumpy한 fellow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주어진 속성은 무작위하고 그리고 뭐 말 많고
이런 것들, 이 속성이 사실상 이 각각의 이제 그 입자들의 정해진 속성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인 인간적인 속성이지 이건 입자의 속성은 아니죠. 근데 일단 무작위하고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그 원자 관계를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묶여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얘네들을 묶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핵력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플러스와 플러스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가까이 접근해버리면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끼리 딱 연결이 돼서 묶여서 다시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 양성자는 다른 입자가 되는 거죠. 다른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원래 속성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두 개의 입자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별의 내부밖에 없죠. 별의 내부는 어떻죠?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입자들의 어떤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죠. 근데 어지간한 속도로는 얘네 둘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성 같은 크기만 돼도 붙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이 못 됐죠, 목성은. 근데 이제 태양이 정도 이제 크기가 되면은 이 입자들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서 둘이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순간 이제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이 운동 에너지가 입자의 핵을 묶어주는 어떤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리고 얘네들이 묶이면서 이제 소실되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겠죠. 다른 입자가 되면서 얘는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나니까 그 질량 결손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첫 문장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그럼 빨리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we might contemplate. 우리는 숙고, 뭘 심사숙고 해보는 거죠. 심사숙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separate and creation. 개별적인 거죠. separation, creation, 창조죠. 창조가 아니라 이 creation은 이제 make의 의미가 있어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of each atomic species. 각각의 원소들이죠.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separate.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가령 우리가 수소가 있고요, 헬륨이 있고요, 혹은 산소, 혹은 탄소,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별에서 철이 만들어지면 이제 초신성 폭발하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얘네 둘이 99%입니다. 나머지 얘네들 이제 다 한 100가지 정도의 원소를 다 합쳐봤자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은 아직 다행히도 수소와 헬륨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별들이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요 문장은 이제 그 코스모스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 수소와 헬륨에 의해서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또 뭐가 있죠? 계속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 생겨나고 하나 생겨나고 이렇게 하나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얘네 둘의 어떤 결합이 일어나는 별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might contemplate. 우리는 여기서 contemplate는 이제 생각하다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낼지도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each atomic spaces가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suffering 겪습니다. alternate는 어떤 변환이죠. 변화. absorption and emission. 흡수와 방출을 겪습니다. by the overlaying matter.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안쪽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뭐 모든 곳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됐고요. 임계 압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계속 그 수소들이 있겠죠. 수소들이 계속 있는데 아래에 있는 수소들은 이제 핵융합 직전이라 좀 가깝고 거리가 서로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좀 거리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그 핵융합을 통해서 발생된 광자는 이 개별층을 지날 때마다 흡수와 그리고 또 여기 흡수되면은 또 다른 광자가 방출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광자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 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흡수 방출을 계속하면서 이 태양 광구의 표면까지 어떤 광자 하나가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버레잉 매러는 이건 이제 수소를 말하겠죠. 그리고 흡수와 방출은 그런 의미입니다. 흡수 방출은 이거 아마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그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사실 전자구름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각각의 에너지 준위별로 해서 여기 이제 광자가 하나 빛이 들어가면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하나씩 자기 최외곽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이 전자가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광자를 방출하죠. 근데 광자는 들어간 애와 나간 애가 모양이 쌍둥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이쪽으로 다시 들어갔던 애가 나왔다고 간주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100%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설명이고요. gradually working 작동하는 거죠. its way 그 어떠한 방식입니다. toward the surface of the star 별의 표면을 향해서 이러한 방식, 이러한 점진적인 working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its way 그 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중심에서 이 방향으로 표면 방향으로 working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자 losing energy at every step 개별적인 그 스텝마다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losing이니까 잃어버리고요. the photon 그 광자는 epic journey 이러한 어떤 굉장히 대단한 여행이란 뜻이죠. 광자의 이러한 epic journey는 take a million years 100만 년이 걸립니다. until as a visible light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가시광선 형태가 돼서 이제 태양 표면 밖으로 이제 방출이 되겠죠. 그것은 reaches 닿습니다. the surface and 그리고 표면에 닿고요. 그리고 is radiated to space 우주로 radiate 방출됩니다. 방사됩니다죠. 방사하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겨난 광자가 어떻게 우주 공간까지 radiate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They may for all we know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지금 이제 칼 세이건의 또 그 설명을 굉장히 칼 세이건이 이제 자세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민들 읽기에는 사실 they may 하고 추가 설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문장 이렇게 추가 설명이 들어오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없으면 자 they may be on the other side of the Milky Way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죠? 그것들은 자 may 일지도 모른다. be on the other side 다른 은하의 우리 은하죠. 밀키웨이니까 은하수의 어떤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for all we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은 별들이 우리 은하를 보시면 이렇게 팔들이 있죠.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뒤에 이렇게 별들이 생겨나죠. 근데 별이 생겨나면 이 위치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가스가 모였던 어떤 촉이 그 운동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오리온 성운 보시면 이제 트라페지움이라는 이렇게 마른 목골의 별이 그 좀생이 별인가요? 그건 플레이아데스인가요? 좀생이 아무튼 작은 별들 이렇게 네 개가 보입니다. 이걸 이제 트라페지움이라고 하는데 이 별들이 지금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뭐 수억 년이 이제 혹은 수십억 년이 흐르면 얘네들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지금 플라이데스 성단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8개인가요? 그 요정의 이름을 딴 거죠. 같이 있지만 얘네들도 이제 몇 억 년 지나면 자기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는 어떤 별들 있죠. 가령 은하면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이 혹은 여기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을 수도 있겠죠. 얘네들 이렇게 보는 게 한때는 우리의 밀키웨이, 우리 은하의 다른 면에 이렇게 있었던 애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별일지도 모른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탄생해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태양도 이 은하면을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뭐죠? The low solar neutrino flux. 이건 플럭스는 어떤 뭉치 덩어리를 말합니다. 어떤 입자라든가 유체 이런 것들이 뭉치로 이렇게 흐름이 생길 때 이런 하나의 뭉치를 플럭스라고 하죠. 흐름이 있는 어떤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플럭스 뉴트리노라는 입자입니다. 솔라 뉴트리노라는 입자는 probably does not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does not 둘 수는 없습니다. Our view, 우리의 시각 of solar nucleosynthesis. 자, 핵의 신서스 합성이니까 핵융합이죠. 핵융합, 별의 핵융합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겠죠. 우리의 이론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in jeopardy, 위험하게 둘 필요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put이라는 동사, 이 put이라는 동사와 이렇게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명사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put in이죠. 그러니까 put something in jeopardy. 그러니까 이 명사를 위태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죠. 핵융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의 그 낮은 솔라 뉴트리노 플럭스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태양 핵융합에 대한 지식을 이제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means 의미합니다. something important, 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제 나오는 빛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것이 뉴트리노라는 입자예요. 근데 이 뉴트리노는 아까 태양에서 광자는 어떻죠? 여기에서 이제 그 흡수와 방출을 거듭하면서 나오는데 한 100만 년이 걸리는데, 뉴트리노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입자와 흡수 방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겨나면 바로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출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구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상호작용을 안 하냐면, 여기 이쪽에서 10개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10개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 발바닥 아래서 그대로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플럭스입니다. 이 플럭스의 개수가 상호작용 없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 뉴트리노 검출 장치를 이제 어디 지하에다 만들죠. 지하에서 만들어서 검출을 해봤는데 예측값, 그러니까 이론값보다 상당히 작았어요. 뭐 검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검출이 됐는데도 작았다라는 거죠. 그 작은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우리의 이론치를 밑돈 것이 우리의 그 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proposed explanation.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뉴트리노의 방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이유에 대한 어떤 explanation이 proposed 제안되었습니다. range from 어떤 범위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The hypothesis 어떤 가설이죠. that 이하의 가설. 어떤 가설이냐면 뉴트리노가 fall to pieces during their passage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여기까지 이게 하나 가설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여기 지구죠. 이게 태양이고 오는 패시지 안에서 뉴트리노가 나오면서 fall to pieces 팍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져 버리고 팍 쪼개지고 이렇게 계속 쪼개지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온 것은 많은데 도달하는 것은 다 쪼개져서 없어져 버리고 소량만 지구에 도달한다라는 하이퍼시스라는 가설 프롬이니까 붙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range from A to B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to가 있죠. 이러한 가설부터 또 아이디어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the nuclear fire, 핵융합 불꽃이죠. 불꽃들이 in the solar interior, 태양 내부에 있는 이 핵융합의 불꽃이 are temporarily, 일시적으로 banked. bank는 이제 은행이라는 명사인데 여기는 지금 동사로 쓰였죠. bank 사전에서 이걸 찾아보시면 불이 이렇게 불장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를 이렇게 태우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숯이 되죠. 까맣게 숯이 되죠. 여기에 이제 입김을 불다던가 바람을 넣어주면 다시 불이 붙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를 덮어버리면 어떻죠? 재를 덮어버리면 숨이 죽죠. 근데 불은 꺼지지 않고 안에 그대로 남아있죠. 이 상태를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드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숨이 죽어 있는 상태를 뱅크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뱅크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태양 핵융합이 일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뱅크 느려진 겁니다. 실제 느려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컴마가 있는데 그럼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태양이 being generated 계속 방출이 되는데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partly 부분적으로 by slow gravitational contraction 중력 수축 느린 중력 수축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좀 느려져서 그러니까 중력이 이렇게 수축해서 수소들을 아까 말한 대로 수소 원자들을 붙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얘네들의 이 중력 컨트랙션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어떤 이 제너레이트 되는 선라이트가 낮아지는 그러한 아이디어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트리노 방출이 좀 미미해지는 왜 지금 미미해졌을까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설 첫 번째는 이거죠. 뉴트리노가 쪼개져 버린다. 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소실돼 버리는 거죠. fall to piece 이렇게 돼 버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태양 핵융합 내부 핵융합이 일시적으로 뱅크드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혹은 또 하나는 중력 수축이 느려지는 거죠. 느린 중력 수축. 그렇게 세 가지 하이퍼시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밝혀졌을지도 몰라요. 이건 이 당시 1981년도 혹은 그 당시 80년도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여 있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if 또 컴마 있죠. 칼 세이건 선생의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지워버리면 만약에 별이 retains 뭔가 남아있는 거죠. 2 or 3 times 그러니까 두세 배의 크기로 retains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the mass 질량을 of the sun 태양 질량의 두세 배의 어떤 수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end죠. 그 종말 its life cycle 그것의 life cycle 끝은 in the startlingly 놀라울 정도로 different mode 다른 방식을 취한다. than the sun 태양과는 놀랍게도 다른 방식을 취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이제 삽입했나 한번 이제 읽어보죠. After whatever matter, 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has lost to space, 우주로부터 이제 날아가 버린 후죠. 그것이 무엇인가 간에 lost to space, 그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이 has lost,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계속 잃어버립니다. to 우주로. 이거는 이제 그 핵융합의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 핵융합이 이렇게 멀리 있던 두 개의 입자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는 뭐가 대체된 거죠? E는 mc 스퀘어에서 m이 뭐 빛의 속도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얘와 에너지와 이제 질량은 등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에너지만큼의 질량이 소실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fter whatever matter, it has lost to space. 그것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질량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만 질량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이제 그 종국 마지막 형태는 이렇죠. 자, 처음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안에 헬륨이 쌓이죠. 점점 헬륨이 쌓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엔 수소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런데 핵융합 반응은 여기서 외곽에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중심에 헬륨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잠시 핵융합 반응이 느려집니다. 극도로 느려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태양이 수축하죠. 이렇게 수축합니다. 안쪽으로. 그럼 작아지는 거죠. 일종의.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내부 압력이 또 증가를 하겠죠.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그제서야 이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강력한 수소 핵폭발 복사압이 생기죠. 근데 수소와 헬륨은 층이 생기죠. 이 층 때문에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던 수소가 이 수소 외곽이죠. 외곽이 바깥쪽으로 이제 날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결국은 이게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헬륨이 다 이제 헬륨이 거의 다 소진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깥쪽에 이제 수소가 있고 헬륨이 이제 남고 안쪽에는 이제 뭐가 남을까요? 뭐 산소가 남던가 탄소가 남겠죠. 얘네들이 생기면서 또 핵융합 반응이 느려지는 순간이 오죠. 그럼 다시 또 수축을 합니다. 수축했다가 다시 어떤 압력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다시 헬륨이 외곽으로 날려가죠. 이렇게 외곽으로 날려가면서 이렇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그러니까 그 뭐 철까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전에 이제 핵융합 반응은 실제로 멈춰버리고 외곽에 있는 가스들을 다 남기고 이 중앙에 남는 거는 이제 뭐 탄소로 이루어졌든 어쨌든 간에 조그만 백색 외성만 남죠.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죽은 별이고, 이 외곽에 있던 뭐 90%의 가스는 다 그 처음에 핵폭발에 의해서 이 태양 외곽으로 날려갑니다. 거의 명왕성까지 이제 날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억 년이 흐르면은 태양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과거에 있었다는 그 흔적만 이렇게 남게 되죠. 이거를 이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행성상 성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건 아마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흔적 같고요. 이런 게 이제 태양 정도 규모의 어떤 별들이 죽으면은 남기는 그런 자치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만일 after whatever, 자, 이 부분 이제 지금 읽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태양보다 큰 질량은 이런 팽창과 수축을 좀 더 많이 반복하겠죠.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질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종국에 뭐
철이 생성되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이제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별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는 다른 어떤 더 훨씬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보죠.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seem 보입니다. reminiscent, 어떤 생각나게 합니다. in imperial telescope, 어떤 열등한 성능이 떨어지는 망원경이죠. 망원경 안에서 of the blue-green disk of Uranus and Neptune. 우라노스는 이제 약간 청색, 밝은 하늘색 빛이 도는 약간 녹색, 그린빛도 있는 그런 가스형 행성이죠. 그리고 넵튠은 이제 아주 파란 그런 행성이고요. 근데 아주 후진 망원경을 쓰면은 이렇게 뭐 보시면 압니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보면 이 물체 주변에 이렇게 잔상이 남죠. 왜냐하면 이 렌즈가 빛이 들어온 게 초점을 이렇게 맺는데 청색과 그 녹색이죠. 그린이 이게 다른 쪽에 초점을 맺는 형태가 이렇게 생깁니다. 후진 그 코팅이 안 된 코팅이 돼 있으면 이게 한 곳에 초점이 맺히는데 초점이 코팅이 안 돼 있는 이제 싸구려 임페리얼한 텔레스코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이 여러 군데 맺혀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초록색 혹은 파랑색 형태의 잔상이 남죠. 마치 이것을 이제 플래네타리 네뷸라죠. 플래네타리 네뷸라라고 행성상 성운으로 칼세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ome of them, 그들, 여기서 them은 플래네타리 네뷸라를 말하죠. 그 행성상 성운의 일부는 보입니다. 마치 생각나게 합니다. 그 어떤 좀 성능이 떨어지는 망원경에 발생한 그 이런 천왕성이라든가 혹은 해왕성의 그 약간 푸르스름하고 녹색빛이 나는 디스크를 연상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다시피 약간 붉은빛도 여기 보시면은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이제 녹색빛이 나는 형태의 그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그 칼세건이 느끼기에는 어떤 망원경을 봤을 때 좀 성능이 떨어지는 망원경의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